이거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냥 중심 거리예요. 맞네. 좀 같이 봤어?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봤어? 네. 10원이야. 클리어? No. 와이? 그냥 제 뇌가 클리어. 배치 투 배드 했습니다. 오, you so good at English. Thank you very much. 예. 선생님이 영어가 되게 싫었거든. 아, 진짜요?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수능도 뭐 1등급 맞고 있어요. 오, 왔다. 맞아해주세요. 기만. 근데 영어가 진짜 너무 싫었어요. 왜요? 그냥 너무 어려웠어. 그냥 저희 그래서 쌤이 싫어요. 운 좋게 그랬던 거고 평소에는 좀 그랬거든. 그리고 수학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할 만큼 선생님 엄마가 방학 때는 수학 문제집을 갖다 버렸어요. 오! 꿈의 집. 오, 리얼. 그러니까. 900레벨. 꿈에다. 어떤 의도였냐면 선생님이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수학만 우와, 우리 엄마 기절하겠다.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 완전 좋아했어. 나. 아니 약간 이해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은 그런 게 좀 선생님은 이제 강원도 태백 출신이라 우와, 멋있다. 태백이요? 아니, 태백에서 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학원도 막 대단한 학원도 없었고 그냥 서점 가서 새로 나온 수학 문제집 갖다가 푸는 게 약간 서점 절대 안 가. 그런 아니야, 거였거든. 서점에서 신간 사면은 재밌어. 근데 신간 안 사. 선생님이 수학교육과에 딱 붙었을 때 수급과에 붙었을 때 왜 좋았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수학을 이제 계속 수학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또 뭐가 좋았겠어? 다른 말이. 이제 더 이상 영어를 안 해도 되겠다. 와, 소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보통 영어를 안 해도 되게. 근데 완전 최악인 게 뭔지 알아? 수학교육과 합격을 해서 교과서가 영어인가요? 네 아빠 교과서가 영어인가요? 학교를 갔는데 수교과 막 뭐 통계학, 미분, 적분 막 이런 책이 영어던데. 전부 다 영어야. 원서로 수학을 공부했어요. 에? 공대 교과서도 그렇던데. 전부 다 원서야. 영어로 다 됐어. 완전 개스트레스. 거리감이 왜 느껴져요? 난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영어 쌤이 저는 영어가 좋아요. 보여주기식이래요. 영어로 일부러 하는 게 살짝 그렇겠죠. 잘난 척. 왜냐면 결국에 저기 해석판이 돌아요. 그러니까요. 어렵고. 잘난 척 때문에 영어 사용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영어로 안 해요. Yeah. 자, 하셨습니까? 우리 할게요. 볼게요. 1사분면이죠? 그럼 공식 자체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제곱이고요. Yeah. 여기 플러스 a라고 쓰면 안 됩니까? No. 플러스 a라고 쓰면 얘도 얘도 플러스 a라고 플러스. 쓰면 되는 거죠. 그치?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 대입이죠. 예. 그러면 a제곱에 a제곱이니까 2a제곱 중에 얘 하나 죽어서 a제곱만 남고요. 네. 얘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a Yeah. 그리고 2였으니까 4제곱에 4에 4니까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죠? Yeah. 인수분해가? 안 되죠. No. 그럼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하면 되죠. 되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Yeah. 답은 8입니다. 무서워. 생각 중이었어. 왜냐면 잘 봐. 그래서 여기 파트는 자꾸 그려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잖아요. 2,2에 있어요. 2,2라는 이 점을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인데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 그랬지. 네. 그럼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여기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Yeah. 되시죠? Yeah. 그 다음 또 다른 원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Yeah. 그럼 아까랑 그림이 다르지? 네. 얘는 두 원이 무슨 관계야? 외접 관계잖아. 예. 외접. 잘 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a의 값 두 개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면 얘가 중심 좌표가 동시에 반지름이지. 반지름의 a의 값이잖아.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뭘 뜻하는 거야? 두 원의 반지름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의 거리였잖아. 근데 우리 외접은 큰 놈의 반지름과 작은 놈의 반지름을 합한 게 거리잖아. 그럼 반지름과 반지름에 대한 합이고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로 일치하게 계수를 바꾼다. 따라서 답은 8. 그러니까 봐. 2,1 처음에 했고 3,1 했고 2,2 했잖아. 진짜 숫자 요만큼씩 바꿨는데 풀이가 완전 달라져요. 2,1은 그냥 인수분해가 돼서 쉬웠고 3,1은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표정 저요? 표정 봐. 예쁘게 짓고 있었는데. 그래. 진짜 예쁘게. 완전 이뻐요. 반할 뻔했어. 예. 오. 그래서 덜덜. 네, 3,1일 때는 뭐였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차 공식을 이용했어요. 네. 두 근의 차 공식. 그리고 3,3이나 2,2나 5,5나처럼 얘네들이 똑같을 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외접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더라. 이런 걸로 보시면 됐죠? 안경 닦이 있네. 안경 안 쓰는. 아 맞네. 안경 쓰면서. 네, 저 닦아줄게요. 안경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똑똑하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유형 5번에 29번 잠깐 볼게요. 네. 문제 보시면 점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문제 읽어봤더니 그런 거야. 원 밖에 있는 점이랑 원 위의 점 P랑의 선분 A, P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이래. 빨리 상상해. 이거 아니야?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어요. 몇 번지? 최소값은 여기에서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애 가장- 레이저 막 쐈을 때 최소는 가장 여기쯤 가까이. 아니야. 예, 최대는 예. 여기쯤이고 예. 매개체를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 얘가 하는 거지. 요. 그래서 너와 너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최소가 되려면 최소값은 누구? R 빼기. D1 빼기 빼기 R. R. 그렇지. 최대가 되는 애는 D1 플러스 R. 그렇죠. 플러스 최대가 되는 애는 플러스. D1 플러스 R. 1 플러스. 끝. Yep. 이해됐죠? 이요. 넘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그만 닦아줘도 될 것 같아. 아우씨 이거 어떻게 설명하니?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싫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싫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정말 잘 보인다. 너무 땡큐하잖아. 직업이 또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설명을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폴로니우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이런 겁니다. 점은 이래요.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B를 갖는 점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두 정점이 있을 겁니다. A, B라고 잡았지. 그리고 거리 B가 일정한 M, M 대 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점 자취니까 X, Y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두 개의 정점이 딱 주어졌어요.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이렇게 주어졌고 M 대 N인데 선생님이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예를 들어서 3대 1이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3대 1. 그럼 3대 1에 있는 점의 자취인데 우리 3대 1의 점 하면 뭘 배웠었냐면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죠. 너에서부터 너까지 3대 1은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가 3대 1 지점이지. 여기가 내분점이죠. 외분점은 3대 1이죠. 3대 1 이해돼요? 진짜 돼요? 이게 3이고 1이 말이 돼? 3, 1이 어떻게 3이 요만큼이고 1이 이만큼이야? 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되죠. 3, 1. 외분점 자꾸 애들 헷갈려 하는데 그걸 잘 알아야 돼. 잘 봐. 3대 1의 외분이라는 구조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냥 선생님 막 체크해볼게. 3, 1 이해돼야 안 돼? 안. 맞지? 돼요. 느낌 오죠?
근데 선생님이 너무 비슷하게 그렸어 습관을. 말도 안 되게 그렸네. 3, 1 이해되지? 안 돼요. 아니 그냥 1이 짧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잡고 습관적으로 찾아야 되면 3, 1이면 여기와 여기가 몇 대 몇인지 찾아야 돼. 얘와 얘가 몇 대 몇이야? 3, 1. 3, 1이니까 몇이야? 2, 1. 2, 1이지. 2, 1. 아. 3, 1이니까 2, 1이지. 이게 습관적으로 막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해볼게. 연습 몇 번 해보자. 7대 5의 외분이야. 여기서 여기에 7대 5의 외분이야. 7, 5 되죠? 그럼 7, 5야. 7, 5 몇 대 몇? 2호 2호 2호. 그렇지. 2호. 이게 바로 떠올라야 문제를 쉽게 풀어. 선생. 3대 2야. 3, 2 1 2. 1대 2 이해되죠? 오케이? 줄게. 2대 5 그럼 이번엔 왼쪽으로 가야 되죠? 2, 5니까 2 3. 2, 5니까 2, 3 한번 더. 여기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여기를 비어있는 공간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봐. 3대 1에 이제 외분이야. 그럼 얘에서 3, 1 아니죠? 저쪽으로 가야죠? 3, 1이야. 3, 1 몇 대 몇? 2대1. 2대 1. 아 그러면 이렇게 주면 2대 1 그럼 여기에서 2가 되는 얘의 반띵만큼이 옆에 오면 되니까 6점. 오. 이렇게 찾으면 3, 1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외분이 되죠. 이걸 중앙수 나갔으면. 기말 아니야? 그럼 기말고사 때. 아니 어차피 계속 나와요. 네. 내분자, 외분자. 특히 여기 아폴론 이웃의 원인.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내분 외분의 3대 1은 전부 다 어디에 서냐면 1차원. 아까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했죠? 네. 1차원은 그냥 좌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직선상에서 3대 1이나 3대 1 내분 외분밖에 없는데 이제 평면으로 넓히면 그냥 생각해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것도 몇 대 몇이 될 수 있어. 3대 1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는 거. 고무줄을 찍 늘렸는데 늘어난 길이와 길이가 3대 1이 되게끔 하는 애들은 여기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다 3대 1을 만들 거야. 이런 애들이 막 위아래로 다 있단 말이야. 그들을 모아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원이 너네 생각해봐. 3대 1이 요만큼이 3대 1이 있다고 쳐봐. 그럼 반대편으로 똑같은 모양의 3대 1이 또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이 원의 방정식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딜 잡아도 똑같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얘네 하얀색과 하얀색 직선이 몇 대 몇이 돼? 3대 1. 어딜 잡아도 3대 1.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얘가 외분점 3대 1이야. 이렇게 하면 3대 1, 3대 1, 3대 1. 가다 보면 내분점 잡았을 때 3대 1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대칭되는 3대 1의 구조가 나오면서 얘가 아폴론 이오스의 원이고 정의는 노란색으로 써드린 게 정의지만 풀이는 뭘로 하시면 되냐면 얘에 대한 내분점과 외분점을 뭘로 갖는 거냐면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하면 돼? 점 좌표나오고 점 좌표나오고 몇 대면 나오면 저 두 점에 대한 얘의 내분점 좌표 구하고 외분점 좌표 구해. 어떤 좌표에서 뭐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어. 그럼 얘네 둘을 연결한 원의 방정식이니까 두 점으로 뭘 구하면 돼? 중심 좌표 구할 수 있죠? XX 더하고 YY 더해서 반띵하시면 그러면 중심 좌표 되고 아무 쪽이나 반지름 구하시면 얘 원방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있는 걸로 해볼게요. 프린트에 있는 거.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둘 다 너무 재미없는데 31번 하면 돼요. 31번 해보시면 A 좌표가 3,-1이고 B의 좌표가 -3,5고요. 거리비가 1대2로 일정한 점들의 좌측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첫 번째 줄만 딱 읽어도 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제발 아폴로니우스의 원 나오면 모르겠어요 이러지 마. 습관이에요 습관.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개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돼? 내분 외분. 그래 내분 외분 구하면 지름의 그냥 양 끝이야. 끝.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못하는 것들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못하면? 수학. 내분 외분을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내분 외분을 공식을 까먹었어. 까먹을 수 있죠. 야.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못 구합니까? 너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솔루션 1입니다. 와, 원이요. 첫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 진짜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내분점,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이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분점 하고 외분점 할게요. 내분점, 외분점 헷갈리는 친구들은 A와 B의 1대1을 이따구로 쓰지 마시고 A와 B의 1대1은 밑에다가 쓰세요. A, B의 1대1 이렇게. 그리고 내분점은 내분점 서로 띵 여시고 1 더하기 이렇게 쓰는 거야.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띄우고 더하기 2 이렇게. 그리고 X좌표가 크로스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1자리는 마삼 만나요. 여기 곱하기 마삼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요 2는 저쪽에 있던 3을 만나고요 1은 저쪽에 있는 y인 5를 만나고요 2는 저쪽에 있는 y인 마이너스 1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너는 3분의 마3의 6이니까 마3 되네요. 3분의 5의 마2니까 3 되네요. 마삼에 이건 3 아니에요? 네? 마삼 플러스 6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1,1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외분점은 어렵게 또 쓰지 마시고 재탕을 하지 마시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위에 얼마야? 마이너스 9죠? 네. 맞지?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1이니까 9 마이너스 1이었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7? 맞죠? 네. 그럼 얘는 마7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네 둘이 뭔가요? 너랑 넌 거잖아. 네. 우린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럼 너에 대한 중심 좌표, 중심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둘 더해서 반띵. 마이너스 4. 이거 아우 맞다. 둘 더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거 중심 좌표. 그리고 너에서 만만한 놈, 얘보다는 얘 숫자가 좀 심네요, 그죠? 거리 구합니다. 너에서 널 빼시면 4. 그지? 너에서 너 빼시면 한질문 4구T. 한질문 4구T. 따라서 원의 방정식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는 16, 32 이렇게. 괜찮죠? 아폴로니우스요. 오늘 못하는 새끼들은 그냥 수학에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얘 이름이 뭐라고? 이 말도 잘 못하는 애들 있어. 그 있죠? 뭐 이런. 맛있는 집어. 야, 그래도 어디 가서 안 쪽팔리면 이름은 말할 줄 알아야지. 그런 걸 아니 그런 거라고 해? 아니 진짜로 오나봐. 예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아니 갑자기 야 이게 그거 알아? 그건 아니야? 그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 알아? 중학교 거는 같아. 모르는 아뭐 성설이야. 에이즈. 지원도 됐죠? 예. 이거 나 다른 거 풀 거야. 솔루션 2로 풀 거야. 오. 답은 거의 5. x-5의 제곱. 이거 딱 써놓읍시다. x-5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32입니다. 사실 나 이렇게 그지같이 안 써요. 이렇게 점점 이제 하기 싫어져서. 하지 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보내줄 테니까 이따가 10시 맞춰서 집에 들어가야 한 10시 20분쯤. 네. 야 장유인 좀 갈래? 우리 그러면 어디가? 진짜 갈래. 아니 저기 저를 잘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담을 하는 거예요?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요? 농담이지. 네, 자, 할게요. 보내주실 줄. 자, 두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31번 문제를 보시면요. 두 점 A, B 주어졌고 거리가 1대2인 점의 자취는 원을 나타내는 이딴 표현도 쓰지 말아요. 원인지도 몰라. 네. 자취를 물어봤어요. 이러한 점의 자취. 선생님이 점 자취할 때 점을 계속 뭐라고 물어요? X, Y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야 너에서부터 너까지 거리야. 너에서부터 너까지 거리가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1. 그럼 하면 되잖아. 너에서 너까지 거리가 얼마야? 루트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에 대한 제곱 이게 너와 너의 거리잖아. 그죠? 그 다음 너와 너의 거리는 얼마냐면 루트 x 빼기 3에 대한 제곱 더하기 y 빼기 5에 대한 제곱이 너에서 너까지 거리 아니야? 그 둘의 거리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너네 이거 해서 열심히 풀잖아? 그럼 이거 저거 나와요. 해봅시다. 자, 계산할게요. 너 곱하기 1, 너 곱하기 2 양변을 루트 있으니까 제곱합시다. 그럼 너 곱하기 1을 제곱하니까 루트 그냥 벗겨져서 x 더하기 3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5에 대한 제곱이죠? 는. 그 다음 우변에는 2 루트였으니까 양변 제곱하면 4 x-3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죠? 됐습니다. 전개할게요. x제곱 y제곱 4x제곱 4y제곱이죠? 그럼 우변에 남는 애는 3x제곱에 더하기 3y제곱이 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x항은 6x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6x죠? 근데 얘 만나서 마이너스 6, 4, 24x예요. 그럼 데려오면 쟤 여기로 와야죠. 다 여기로 넘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4x, 6x 얼마? 30. 마이너스 6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쵸?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30 x. 얘 마이너스 10y야. 넘으면 플러스 10이 돼야 돼요. 여기 얼마예요? 2y죠? 넘어서 8y죠? 넘어서 10이죠? 따라서 얼마? 플러스 18y. 상수항 9. 이거 얼마야? 25 9 1 10 40. 그죠? 총 15. 총 플러스 6는 빵. 됐죠? 3333 보통 날릴 수 있게 나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전개해보세요. 전개합시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6y 25 9 이제 32니까 25 7 꼭 넘어가면 이거 얼마고? 아, 졸로 와야죠. 플러스 2는 0. 똑같죠? 근데 귀찮아 안 귀찮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잘 안 하고 뭘로 하는 거야? 내분점 많이 푸는 거야. 하지만 답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핑계야. 선생님 내분점 까먹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못 구하겠어요. 핑계지.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너와 너의 거리는 1대2야. 또 시키는 대로 그냥 단순히 연산하는 거잖아. 그쵸?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원을 구하세요로 끝나면 안 어려운데 그 원에서 밑에 32번에 문제가 나오죠. 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개념으로 정리할게. 잘 봐. 여러분 7번 보세요. 어떤 A라는 점이 있었고요. B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 대한 뭐 1대2에 대한 걸로 뭐 1대2로 풀었어. 1대2로 풀어볼까요? 그냥. 그러면 1대2로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또 1대2 빨리 해봐. 1대2면 몇 대면? 1대2면 몇 대면? 1, 2니까 몇 대면? 1대1. 1, 2니까 몇 대면? 그래, 1대2. 그러니까 요 비어있는 요 공간과 거리가 똑같은 애에다가 잡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시면 얘가 외분이 돼요. 네. 그럼 얘가 내분이고 얘가 외분이고 여기가 A 좌표고 여기가 B 좌표니까 얘와 얘를 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리시면 되죠. 대충 뿅. 이렇게 그렸어.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어진 자취 위의 점을 P라고 하지. 그럼 여기 위에 점 뭐가 돌아다녀? P가 돌아다녀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삼각형 ABP의 최대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비슷한 거 했지만 ABP면 그 중에 늘 혼자 움직여. 여러분들한테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항상 삼각형 중에 두 점은 고정돼 있고 한 점이 원 위를 돌아다니든 직선 위든 어딘가에 얘가 막 돌아다니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된 이 두 점을 긋는 얘가 항상 뭐가 돼? 밑변. 밑변에 있어. 그렇지. 밑변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AB가 뭐가 돼? 밑변에 있어. 그럼 제일 크게 만드세요는 너가 너랑 뭐 해야 돼? 멀어야지. 이해돼? 그러면
AB 이 길이가 밑변의 역할을 해요. 그럼 높이라는 건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도 높이를 이렇게 재는 게 아니지. 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재는 게 높이잖아. 네. 요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너에서부터 평행하게 올려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를 봤을 때 가장 꼭대기인 너의 바로 뭐가 오면? 전 P가 와서 이렇게 잡으면 가장 큰 넓이가 돼.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선분 AB가 뭐가 된다고? 밑변의 역할을 할 거야.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높이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게? 반지름. 왜냐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니까. 바로 반지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의해서 뭘 알아냈어? 반지름을 알아냈으니까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시면 높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의 최대 높이를 갖는 놈이 돼. 이해됐어?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 이번엔 뭘 물어보냐면 각 AB, P를 최대로 만들 때 최대를 물어볼 때도 있고 최대로 만들었을 때의 뭘 물어보냐면 선분 BP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잘 봐. 이번엔 뭐 하는 거냐면 A, B, P인데 P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악어처럼 이렇게 주댕이 벌리는 거야. 어떻게 제일 크게 벌릴 수 있겠어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려나가는 거야. 벌리고 하다 보면 얘보다 더 벌릴 수 있는 거잖아. 아직까지 여기만 가도 더 벌리지. 그럼 언제가 가장 벌리겠어? 그렇지. 접할 때 이렇게 이거보다 더 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전피가 여기 와 있을 때지. 이번에 우린 이 직선 보고 뭐라고 그러지? 방금 얘기했잖아. 접선이라고 하지.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지름과 뭐 한다? 반지름과 지금까지. 이게 가장 큰 각도가 될 거고 얘가 맥시멈 각도가 될 거고 그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얘 길이 구하는 게. 근데 우리가 중심 원의 방정식을 구한 거잖아요. 점 B 알죠? 그럼 우리 이 길이 알지? 그죠? 반지름도 알죠? 그럼 뭐 이용하면 돼?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고라스. 됐어?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야? 접선. 그리고 뭘 이용해서 우리? 피타.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강사 15년 차거든. 내가 늘 느낀 건 뭐냐? 이렇게 열강을 하잖아? 꽤 많은 학생들이. 아니야. 시험을 봐. 시험을 보면 알았는데. 그리고 항상 사과를 해요. 뭐가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 네, 시험 보고 나면 죄송합니다. 막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면 다시 야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우리 맨날 막 선생님한테 맨날 시험만 보면 막 죄인이야. 저기요. 혼낼 수 없는 표정으로 막 저는 안 되나 봐요. 장현이 눈물 뚝뚝. 이건 첫 시험이 임테스트여서 그래. 장현이 이러고. 그럼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그때는 진짜 온 지 한 3일인가 4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님 테스트를 보라는 거예요. 야 그거 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네가 3일 전에 온 거지. 그니까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솔직히. 그럼 널 잘못한가? 이러고. 그래서 일단 교장선생님 해설하는데 갑자기 눈물 나길래. 적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걸 또 원장님한테 꼰질렀어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겠지. 아니. 그럼 갑자기 원장쌤. 그래서 카톡. 비타민. 맛이 없어서 안 먹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형 8에 현의 길이 있죠? 하이요? 현의 길이. 네. 현의 길이 옆에다 써놓을까요? 뭐 써놓으라 그랬죠? 어, 분명히 고개 끄덕대었는데. D2랑 R 피타 2배. 그렇죠. D2R 피타 2배. D2R 피타 2배. 네. 현의 길이는 D2R 피타 2배.
루트 R 피타 어떻게 2R 써요? 피터. 한국어로 써요? 네. 아니 PT. 아니 그게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기호 같은 게. 피터. 아 그렇게 써요? 피터. 피터. PTA예요. 피터. 아니 그냥 한국어로 피타라고 쓰라고. 아니 뭔가 기호가 있는 줄 알았어. 영어 중독자잖아. 어. 이해해줘야지. 존중할게. 리스펙. 야. 땡큐. 그래도 뭐 하나 풀어볼까요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넘어갈게요. 그래도 해볼까요? 이제 하나? 35번 하나 봅시다. 35번. 아주 중요한 족밥 문제입니다. 오. 자, 원이 있고요. 중심 좌표가 2, 아니다. 마이너스 2,2고요. 반지름이 3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교점이 있다는 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죠. 네. y는 x 플러스 3입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물어봤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야 되니까 음함수 한쪽으로 다 몰면 이렇게죠. 얘 구하기로 했죠? 오. D2. PT. 네. 루트 제곱 2 절대값 1제곱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뭐 점을 대입하는 거죠. x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자리에 2 플러스 3 절대값 주더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 즉 2분의 루트 1 하지 맙시다. 이렇게 놓을게요. 네.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죠. 반지름 얼마예요? 3. 그럼 피타고라스 이거 쓰시면 루트 너 제곱 9 너 제곱 2분의 1 루트 2분의 1 sorry. 그래서 2분의 18, 1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유리화 시키시면 2분의 루트 34 그것의 몇 배? 2배 주겠죠. 왜냐면 이만큼 길이고 얘는 2배입니다. 따라서 답은 루트 34 맞죠? D2 여기 D2 R 피타고라스 2배 2배 까먹지 마세요. 2배 제발. 네. 넘어갑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응?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첫 시간에 안 와가지고 그냥. 네, 다음번에 또 해주면 돼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바로 합시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뒤쪽에 하나가 있을까 싶어서 안 한 건데 재밌다. 뒤쪽에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하나 해줄게. 보세요. Sorry. 좋은 자세야. 배우고 그럼요. 싶다는 사람. 맞아. 봐봐. 선생님이 현 문제를 세 종류 알려줬거든? 가장 쉬운 건 원과 직선이 대놓고 알려줘놓고 얘 구하세요. 그 다음은 원과 원에 대해서 여기 구하세요. 그 다음이 뭐냐면 원과 원밖에 점을 줘놓고 얘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더니 만나는 두 접점에 대한 요 길이. 요거에 핵심은 다 D2R 피타 2배예요. 근데 D2를 구하려면 점과 직선이잖아요. 점과 직선이 다 어디냐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를 점과 직선 D2라고 한다고. 그러면 얘도 뭐가 필요해? 어떤 둘 중에 좀 쉽게 생긴 놈의 중심과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얘를 D2로 구하지. 네. 그럼 이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조금. 열림에서 빼고. 그렇지. 원대기. 쉽게 하나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0.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네. 네.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또 하나 원의 방정식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얘가 교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하여튼 그냥 막 쓴 거야. 네. 예를 들어서.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둘 뭐 하라고? 열림. 그냥 빼고. 빼기. 그럼 숑숑. 그럼 너에서 너 하면 2x에 빼기 4y에 빼기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인 거니까 너에서 널 빼시면
마이너스 8은 빵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이 바로 누구야? 이 원이랑 이 원에 이렇게 그렸을 때 너와 너를 지나는 직선이 바로 너란 말이야. 그러면 두 원 중에 아무 중심, 여기에는 얘가 더 편하겠지. 빵, 빵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2 공식 쓰시고 너에 대한 반지름 따다가 피타고라스 쓰면 반쪽짜리가 나오니까 마무리 2배.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D2, R, 피타 2배 쓰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몰라. 얘도 알아야 돼. 또. 네.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극선. 그렇지, 극선. 남극, 북극 할 때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얘는 좀 써놓으세요. 뜯어대기. 존내 쉬워요. 진짜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이런 거 볼까? 3,2라는 점이 있고요.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이 2인 놈을 볼까요? x-3의 제곱, y-2에 대한 제곱는 4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할까요? 점 10, 뭐 한 5? 뭐 이런 거 잡아볼까요? 여기서 쟤한테 접선을 그려요. 점. 슝. 슝. 이렇게 지나서 접점이 생기겠죠? 네. 우리한테 두 접점을 AB라고 한대요. 그래놓고 뭘 구하래? 선분 AB를 구하세요. 이렇게. 선분 AB를 구하세요. 선분 AB는 결국에 이 원 입장에서 이름이 뭐라고? 현이잖아, 현. 네. 그치. 그럼 현은, D2R, 피타 2 이걸 떠올리는 거야. 그럼 D2를 쓰려면 이 거리를 알아야 되려면 점은 아니까 얘를 포함한 뭘 알아야 돼? 직선을 알아야 돼요. 얘 이름이 뭐라고? 극선이라고. 극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외우세요. 뜯어. 전제하나요? 아니요. 제곱은 뭐야? A 곱하기 A가 A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잡아 뜯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잘 봐요. X 빼기 3, X 빼기 3 더하기 Y 빼기 2, Y 빼기 2는 4. 뜯어가 이 뜻이야. 제곱을 그냥 두 개로 쓰라고. 묶여있던 제곱의 구조를 두 개로 쓰라고. 됐어? 뜯었죠?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이해했죠? 15. 10,5를 10은 x 값이니까 5는 y 값이니까 끝납니다. 이해돼? 선생님이 이게 조금 복잡한 그림이라서 그런 건데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볼게. 봐봐.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 이쪽에 100,50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긋고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어서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대요. 이게 극선이잖아요. 그럼 극선을 뜯어 대입하면 되니까 x제곱을 xx, y제곱을 yy, 얘를 x값에 얘를 y값에 쓰면 되니까 xx에 x에다 주니까 100x, 50을 넣으니까 얘는 100x 더하기 50y는 4 하면 그게 이거예요. 단지 요 제곱자리가 지저분하니까 뜯은 것도 지저분하게 생긴 것 뿐이야. 이해됐어? 뜯어서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를 집어넣으시면 극선.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원 밖의 점이죠. 그지? 원 밖의 점을 뜯어서 대입하면 극선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원 위의 점을 뜯어서 대입하면 다른 애가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한 요쯤에다가 내가 요쯤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점을 줬어요. 요 위에 점 맞죠? 대입해보세요. 성립하죠?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시면 1, 3이니까 4 딱 나와요. 나는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싶어. 뜯어대면 암산해보자.
xx 더하기 yy는 4에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y는 4 그게 이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접선 공식이고 선생님이 아까 접선 공식 뭐라고 가르쳤는지 기억나세요? D2는 R이라고 가르쳤죠. 접선은 그냥 D2는 R이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랑 네. 같으면 이해되죠? 네. 선생님 이 턱이 원의 끝 라인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에 배에서 왜 항구에 가면 이 다시라고 하는 걸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내 턱 라인이고 이 분필이 여기 다시라고 생각하면 얘랑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여기에 딱 닿아야 접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 턱에서부터 이렇게 줄 내린 게 얘가 뭐야? D2야. 코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게 D2라고. 코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이잖아. 오. 그럼 이렇게 되면 D2가 더 긴 거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렇게 턱에 접하려면 D2랑 반지름이랑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되니까 D2는 R 하면 딱 접한다고. D2가 더 작아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점에서 만나잖아. 오. 신박한 설명성. 영감이. 쌤 진짜. 쌤 설명을 이해가 잘 되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밖의 점일 때는 밖의 점에 대한 극선도 뜯어 대입이고 위의 점에 대한 접선도 뜯어 대입이야. 접선의 방정식은 D2는 R이라는 게 기본 구조야.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거지. 어떤 공식? 원 위의 점을 주고 그 점을 지나는 접선 구해봐 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고? 뜯어 대입. 위의 점을 뜯어 대입하면 접선, 밖의 점을 뜯어 대입하면 밖의 점에서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선이니까 극선. 접선 극선. 이건 헷갈릴 게 없는 게, 야 밖에서 접선이 어디 있어? 답도 두 개인데 뜯어 대입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의 직선이 뜯어 대입. 위의 점일 때는 접선이 뜯어 대입. 됐죠?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뜯어 대입해서 얘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 얘를 찾아내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그럼 우리는 3,2라는 점에서 방금 구한 직선까지 뭘 구할 수 있어요? D2,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수 있고 D2 그 다음 누구야? D2? R. 이거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아까 반지름 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써요? 기타. 기타 쓰면 무기가 나오죠? 답 쓸 때는 몇 배? 2배. D2야 기타. 그 생각함. 다음 이제 끝나가요. 봐봐. 12, 13, 14 유형 볼래요? 12페이지, 13페이지에 유형 12, 13, 14 볼게요. 이거 금방 합니다. 근데 13번 보세요. 13번. 유형 13. 13페이지에 유형 13. 제목이 뭐야? 원 위에 점점 한 점이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을 주어졌는데 뭘 구하래? 접선 구하래. 옆에 써놓으면 되지. 뭘 써놓으면 돼? 아. 파괴했잖아! DPR. 뜯어대. 아니 누가 대답할 줄 알고 양보했는데. 오, 그렇네요. 잘 봐. 그럼 47번 볼까요? 47번의 접선식이 뭐게? 47번이 AX 이렇게 되어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래. 그런데 위의 점이 a, b래잖아. 그럼 뜯어서 대입하면 a, x 더하기 by는 20. 그런데 기울기를 얘기했잖아. 기울기는 by는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0이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10으로니까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얼마나 나왔어? 2래잖아. 그쵸? 됐어?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알아낸 건 뭐야? 그 관계식? 마이너스 b분의 a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거밖에 못 알아냈어. 마이너스 a는 2b고 결국에 2b 넘기면 a 더하기 2b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나밖에 모르잖아. 네. 얘는 접선의 문제 대놓고 접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뿐이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a, b가 뭐래? a, b가 무슨 점이라고 했어?
위의 점. 너네 습관적으로 위 하면 뭐 하래? 그럼 원방 정식에다가 넣으면 뭐도 추가로 생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입니다. 생기잖아. 미지수 2개씩 2개로 얘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이 얘기잖아.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가 대빵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계산이 지랄 같은 문제인 것 뿐이야. 우리 핵심은 이것까지만 찾을 수 있어도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히 연산이잖아요. 네. 원그룹 끌지 마. 아니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분의 ax잖아요. 네. 접선의 기울기가 2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마이너스 a는 6이에요? 네? 양변의 B를 곱하면. 네? 이거는 약간 좀.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 공무원 수학이나 빨간 펜 뭐 이거 아니 그럴 수 있어. 유리나. 아니 유리나. 아니 그게 아니! 존중. 녹화 중인데 이름은 부르지 마요. 땡땡.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삐 처리해드릴게요. 삐야! 아니 쌤이 편집해서 올리세요? 아니 귀찮아서 편집 안 하거든요. 유튜브에 올려요? 아니 그래서 너네한테 써줘야지. 너네가 그래야 주말에 또 복습을 할 거 아니야. 비공개 개공개가? 난 그냥 공개하는 거야. 네? 안 돼요. 아니 안 봐요. 공유해야 돼. 염채공이야. 쌤도 제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뽑은 거예요. 그래? 어디서 뽑은 거야? 낚시? 진짜 안 돼. 된다. 자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유형 12 볼게요. 네. 선생님이 접선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접선. 잘 들으세요. 원의 방정식의 꽃입니다. 네. 원방을 잘하려면 접선을 잘하셔야 되고 접선을 잘해야 원방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접선의 파트를 공부를 하는데 원에 대한 접선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접선이라는 걸 원에 대한 접선은 처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줘. 셋 중에 하나를 알려줄 테니까 접선 구하세요 라고 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힌트를 뭘 주냐면 이렇게 줘. 힌트를 야 원의 방정식에 위의 점 줄 테니까 접선 구해봐.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기울기 줄 테니까 접선 구해봐. 그리고 원 밖의 점을 줄 테니까 접선 구해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위의 점을 줄 테니까 접선 구해봐가 얘여기죠. 그리고 기울기 요딴 기울기를 줄 테니까 너 기울기랑 똑같은 너의 접선 구해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럼 얘는 답이 2개짜리겠죠. 원 밖에서의 접선 구해봐. 접선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니까 얘도 답이 2개일 겁니다. 그러니까 총 위의 점 줄게 접선 구해봐. 밖에 기울기 줄게 접선 구해봐. 밖에 점 줄게 접선 구해봐. 이 레파토리가 여러분들이 수능 영역을 치르는 수학 2 파트까지 갑니다. 수학 2 파트에서 얘가 어디냐면 미분 파트에서 나와요. 울지 마. 수트는 문과 이과가 아니라 그냥 공통 영역이에요. 공통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저기 선생님이 잠깐 봤는데 3참수, 4참수 그래프가 어렵지 않아. 봐봐. 야, 이게 뭐야? 1참수죠. 네. 얘가 1참수죠.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방향이 기울기가 양수분수죠. 네. 기울기가 얘는 양수죠. 네.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y는 ax 플러스 b 할 때 최고차항 계수 a가 5가 양수면 이렇게 되죠. 네. 2참수죠? 네. 얘 2참수죠? 네. 얘는 최고차항 9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 얘는 양수죠. 양수. 둘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 1차면 한 번, 2차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3참수면 세 번 꺾여야 되니까 그런데 최고차항이 양수면 한 하나,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 그걸 부드럽게 그리시면 이게 네. 3참수 그래프예요. 예. 이게 3참수 그래프. 대신 3참수 그래프는 우리가 2참수도 넓고 좁고가 있잖아요. 3참수도 얘를 이렇게 철사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던 철사를 너네가 이렇게 옆으로든 위아래로든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해도 생기겠지. 중간 가정을 한번 볼까?
이렇게도 펴줄 수 있잖아. 내가 옆으로 당기면.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생기겠죠? 좀 더 당기면 이렇게까지 펴질 거예요. 네. 다 3차함수입니다. 수만 아니면 차이점은 뭐냐면 접선을 보는 거예요. 잘 봐. 얘 봐봐. 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음수지. 접선의 기울기만 부호 따져봐. 음수 접선의 기울기 뭐? 양수. 아니 뭐래? 0. 접선의 기울기 양수.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0, 음수, 0, 양수. 얘는 접선의 기울기 이건 똑같은 거예요. 좀 펴진 것 뿐이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하다가 여기에서 0. 양수. 얘는 영원히 양수. 이런 거야. 헐. 그걸로 구별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접선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요런 느낌 접선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봐. 이차함수에서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배우잖아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거 접선인 느낌 들죠? 근데 이게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납니까? 아니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만나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접선이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2학년 돼서부터 접선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접선이지 전체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야. 알았어? 이런 지점이 있으면 접선인 거예요. 헐? 근데 접선이 있는데 여기 잘 봐. 내가 여기 딱 정가운데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프로펠러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요 나사 박혀있는 정 가운데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접선은 뭔가 한쪽에 너가 있고 뭔가 반사되듯한 느낌이 접선이었거든. 근데 얘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은어처럼 얘를 보고 스치듯 지나가는 접선, 뚫리면서 지나가는 접선 이라고 보통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그딴 식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3차함수도 뭐가 좋아지냐면 야 접선 구해봐 할 때 위에 점 줄 테니까 접선 구해봐도 나와. 밖에 점인데 잘 봐. 밖에 점인데 여러분 이거 잘 봐요. 내가 여기다가 점 놨어. 접선 몇 개 나오겠지? 요 느낌이야. 밖에 점 줄 테니까 접선 구해봐. 요 접선 있지. 뭐 얘는 상관없어. 요런 게 있으면 접선이라고 했잖아. 몇 개? 2개. 그럼 틀리죠.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접선이 나올 수 있지. 근데 얘는 방정식을 써서 막 구해보잖아. 그럼 답이 3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접선이 몇 개게 이렇게 안 나와.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접선이 나와. 또 뭐가 알려주냐면 너네한테 야 여러분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기울기 1짜리인 접선을 이렇게 하고 올라가다 보면 이쪽 편에 또 있겠지. 그래서 답 2개.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베이스가 나중에도 계속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1에 여러분들이 잊혀져도 아무 상관없는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 계산법이랑 그리고 조립제법 같은 거 있죠. 조립제법은 뇌 속에서 조립제법이 뭐예요? 라고 할 만큼 잊혀져도 수능 만점 맞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나중에 3차 함수 지금 요거 3차 함수 같은 거 공부할 때 조립제법 쓰거든? 풀이 서술형에 쓰면 혼나요. 뭐라고 혼나냐면 시간이 남아도니 다르게 풀어요. 다르게 조립제법 생략하고 풉니다. 무섭다.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인데 선생님이 요거는 뭐 있다 그랬지? 뜯어내기잖아. 그래 공식이 있는 거지. 뜯어내기. 일단 족봐. 그리고 얘랑 얘도 해야 돼. 그런데 얘네 세 개의 통합 공식이 뭐라 그랬지? D2는 알. D2는 알아요. 얘랑 얘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랄이야. 그냥 할 필요 없어. 이과선. 애매. 미래를 위해 바꿔야 할 것 같은. 기하를 선택하실 분. 기하는 아닙니다. 기하는 선택하시면 유리합니다.
기하는 굉장히 쉽고요. 점수 따기도 쉽고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A, B, C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과가 아닌 이상은 기하를 선택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도둑머리가 아니라서. 난 차라리 숫자 계산이 나는 들어가는 게 훨씬 아무것도 나아. 못해. 문과도 제가 계산은 자신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용히 지르. 선택 과목은 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됩니까? 인원수. 그렇죠. 선택 과목 인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택 과목 인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13명 안 되는 절대평가죠. 아, 그것도 절대평가구나. 나만 잘하면 되잖아. 난 못하면. 난 못하는데.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들은 대신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요? 학생들이 다 잘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막 애들이 많이 선택. 뭐 나중에 뭐 상담하세요. 제가 기한을까 근데 애들 다 똑같은 생각으로 절대평가 선택하면. 근데 다 A 받으면 되죠. 다 잘 보면. 대신 뭐 심할서 같은 걸 쓰시긴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왜냐면 정해진 퍼센트가 있어요. 대략 요쯤 맞춰야지라는 목표로 내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잘 볼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아, 그거는 뭐 그쵸. 걱정하지는 여러분들이 근데 뭐 그러면은 걱정할 그 정해진 목표치에 한참 못 미달 한참 못 따다라도 어, 집을 그럼요. 쓰세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기하 파트에 가시면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공식도 있지만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할게요. 얘 세 문제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 예제는 x-1의 제곱 심플한 거 아이 너무 심플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하고 자 이번엔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아 요거 하나를 같이 생각합시다. 자 요거 1번 자 위의 점 갑시다. 위의 점. 위의 점은 뭐가 할까요? 아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그죠? 네.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위의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답은 알아요. 그렇죠? 네. 뭐 하면 됩니까? 뜯어서 대입이요. 뜯어 대입하면 됩니까? 자 뜯어. x 빼기 1, x 빼기 1에 하나 대입이니까 2 빼기 1 그럼 생략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x 빼기 1 하나 남아있고 더하기 빼기 루트 3 y는 4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 x 빼기 루트 3 y의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가 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확한 풀이법은 D2는 R 쓸 거니까 이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얘를 지나는 직선이야. 얘를 지나는 직선을 가상해. 너 위의 점이니까 너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세우면 돼? 자, 직선의 방정식은 뭘 알면 직선을 세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제일 쉬운 건 기울기랑 y절편을 알면 그냥 쓰면 돼. 기울기가 3이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는 3x의 빼기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네. 5,2랑 기울기 3아. 그럼 어떻게 돼? y는 3x 플러스 b 5, 2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지나다니는 초딩들이 비웃는다 이거. 비웃어. 진작에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거. 당신 소리 듣는 거야. 3 아 그거 괄호치고 괄호. 3 괄호. x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되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알아요? 아. 직선 중에 뭘 알아요? 원위의 점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점을 알잖아. 그럼 뭘 미지수로 잡아? 기울기.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 기울기 미지수 보통 뭐로 나와요? 네. M. 따라서 널 가지고 y는 m 괄호 열고 x-2에 마이너스 루트 3 되셨음? 음함수로 바꿔요. mx 한쪽으로 다 넘기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루트 3는 0 되셨음? 얘가 뭘 잡은 거지? 약간 되게 무섭던 이거 잡은 거야. 그럼 이제 내 코랑 직선이랑 뭘 재야 돼? 길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는 거야. 됐어? 네. 점이 누구야? 원위의 중심. 궁금해요. 우리 지금 하는 게 이거야. 지금 잠깐 자 이런 거야. 여기 점이 있는데 얘를 쟤는 어떤 직선을 잡았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직선이랑 중심까지 얘 거리를 뭐에 딱 맞추게 하래.
반지름이랑 딱 맞게 하래. 그럼 얘를 이렇게 짜가땡겨서 여기 딱 걸릴 거 아니야. 네. 그게 접선이니까. 그럼 너와 어디까지? 중심좌표 1,0이죠. 했더니 거리가 얼마 되게? 2가 돼. 반지름 거다. 정리해 봅시다. 루트 a제곱 m제곱에 플러스 1 절대값에 1 대입. 그럼 1m에 너 만나서 마이너스 m 0 대입이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는 반지름 얼마? 2가 되겠다. 그럼 얘 넘기면 루트 이렇게 오겠죠? 양변 제곱하시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끝까지 가볼게. 귀찮지만 희망을 가져.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원 위의 점을 주고 접선을 구하면 답 몇 개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럼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럼 중근이 나오거나 m제곱이 사라져요. 자 봐봐. 넘겼어. 얘 정리하면 양변 제곱해야 되죠? 그럼 m제곱 플러스 루트 2루트 3 m 희망을 갖고 풀면 돼. 얘 제곱이니까 3는 얘 제곱이니까 4m제곱 플러스 얘 푸는 거니까 얼마요? 4 됐어요? 자 넘겨요. 3m제곱 자 데리고 와. 마이너스 2루트 3m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1는 빵 이렇게 되지. 네. 지금 개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할 수 있어. 이건 무조건 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중근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라는 건 얘가 무슨 근을 갖는 거? 중근을 갖는 거고. 누구의 중근? 루트 3 m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이 0이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거 맞나? 루트 3분의 1. 내가 만든 거라서 문제가 지저분한 것 뿐이야. 답은 루트 3분의 1. 얘 열심히 정리하잖아요? 얘 해볼게. 전개해봐. 루트 3분의 1x.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죠. 네. 유래화 시키시면 3분의 2 루트 3이죠. 빼기 3분의 3 루트 3이죠. 뒤에 게 그냥 루트 3인 건? 네. 됐어? 그럼 얘 정리하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지저분하게 적네. 다시 할게요. 양변을 루트 3을 곱해. 그럼 루트 3y는 루트 3 없어졌으니까 x 빼기 2죠? 네. 루트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이 얼마야? 마이너스 5죠? 네. 똑같아. 자.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안 풀어. 이렇게 푼다. 깜짝. 서술형에도 이거 안 나와. 서술형은 얘 재미없어서 안 나와. 얘랑 얘 나와. 근데 얘네가 더 쉬워요. 자, 해볼게. 자, 지우고. 그냥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번째 문제는 너에 대한 접선인데 이번엔 접선이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 방정식으로 구하래. 그러면 또 얘 가지고 식 세워. y는 얼마? 2x 플러스 y좌표 몰라. 이렇게 세우겠죠. 똑같이 2x 빼기 y 플러스 b는 0 에서부터 누구까지? 1,0까지 거리는 얼마? 반지름? 공식 제곱 루트 5 대입 1 2 대입 0 플러스 b는 반지름 얼마? 2 절대값 2 플러스 b가 얼마? 2 루트 5 따라서 2 플러스 b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따라서 b의 값은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안 지저분해. 내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모로 막 만들다 보니까 답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 뿐이야. 근데 너네 잘 들어보잖아? 계속 똑같아. 3번 자 할게요. 밖의 얘가 대충 1빵이 있고 반지름 2짜리니까 밖의 점은 5,2 뭐 이런 거 잡아봅시다. 그럼 얘 또 뭐예요? 5,2를 지나는 직선을 가상으로 만드는 거지.
이 지수는 뭘로 잡아야 돼? 기울기 기울기 M 그럼 y는 M x-5 플러스 2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m 플러스 2는 0 중심좌표 1,0 반지름 2 똑같이 보는 거야. 네. 귀찮아서 안 할게요. 야오 그렇게 하면 얘는 답 몇 개 나와야 돼? 2개 2개 나와야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아, 기울기 주어지면 답이 2개고 밖의 점에서 접선 구하라고 하면 2개고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하라고 하면 하나잖아. 헐? 기울기가 주어지면 2개라고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위아래 있을 거니까. 야요 그쵸? 됐어? 여러분? 네. 선생님이 특이한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아까 한 거 재탕해볼게. x-1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걸 만들고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바꾸기 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3,5에서 접선 구하래요. 해보십시오. 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이제 답이 몇 개겠어요? 2개겠죠? 밖의 점에서 접선이니까. 답은 2개. 기억하십시오. 답은 2개. 막한 개 나오고 세개 나오는 이래. 거예요. 그니까 예외상 페이크로 사실 천천히 해봐. 천천히. 답이 지저분할 수도 있어. 내가 지어 만든 거니까. 알아? 친구가 이상한 쌤 이거 답이 2개가 어떻게 나와요? 벌써 발견했어. 나 못해. 난 아니 뭔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 계속 집에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못 먹게 나가면서 뭐 이러지 말고. 실제 자기랑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엄마 아빠의 결과물. 엄마 아빠도 인정하지. 그래서 인정하실 답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 나오는데. 하나라도 나왔어. 네. 하나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안에 쳐. 난 왜 2개 나와? 아니, 답은 2개여야죠. 답은 2개여야 되는데 하나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에? 예? 이거 손가락은 5개지만 10개야 사실. 아니 네 손가락은 10개가 맞지. 내 수학은 30점이지만 나 사실 수학 존나 잘해. 아니 저희 수학 만점 30점이에요. 알고 있어. 아 괴로워. 그러니까. 뭐지? 포기하는 난 2개 나오는데. 너 혹시 그 2에다가 곱할 때 아니 미안하다 제곱하자. 미안 나는 하지 않았어. 자, 해볼게. 이렇게 했죠? y는 m x-3에 플러스 5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5는 0 에서부터 중심 얼마? 1,0까지 거리는 입니다.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너 제곱이니까 m제곱에 더하기 1 절대값에 1 대입하시면 m이니까 너 만나면 2m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요. 플러스 5는 2예요. 네. 그럼 얘 이렇게 넘어가셔서 양변 제곱을 주겠죠? 네. 그러면 4m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25는 얘 제곱하시니까 4m제곱 플러스 4가 나와서 m은 분명 2개 나와야 되는데 20m은 21이 나와서 따라서 m의 값은 20분의 21이라고 지저분한 값이 나와요. 어쨌건 우리가 구해낸 접선은 y는 20분의 21 x-3에 플러스 5 뭐 계산은 생략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나왔죠. 그래서 틀린 거죠. 잘 했지만 틀렸어요. 왜냐면 얘는 100% 접선을 몇 개여야 되는 거야. 2개죠. 2개여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잘했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정상이야. 답이 하나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답은 두 개라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밖에점 아니에요 혹시? 소리야. 쌤 밖에점이 아닌 거예요? 저거 제 생일이에요. 20월 21일? 아니 2월 21일. 그래서 좀 감동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일부러.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좀 감동받았어요. 수업 열심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봐요. 뭐가 문제야? 제 밖에점이 좌표가 아니에요. 1,0입니다. 좌표는 1,0이고요. 반지름이 2짜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뻗어나가는 원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어플에 뭐예요?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네. 여기 얼마예요? 3이죠. 밖에 있던 점이 누구였냐면 3,5였으니까 요쯤에 있겠죠? 최고점이 저기. 오. 네 네. 네. 3,5에서 그 접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아 혹시 이게 접선을 기울기가 하나 수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직각.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접선은 이거죠. 연결. 네. 얘 직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장애가 있습니다. 오! 없잖아요.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얘 뭐야? 그 무거 그런 건데 Y. x는 3이지. 아 맞아요. x는 3이라는 직선이에요. 아, 그런데 그러네. 우리는 애초에 방정식 자체를 뭘로 가정하고 났냐면 X, Y. y는 이라고 놓고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는 죽어도 나오지 않는 식이잖아. 맞아, 저 배웠어 저거. 이해돼? 와 넘겼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넣어놔야 되냐면 답은 몇 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두 두 개. 개야. 연산했는데 하나잖아? 그럼 무조건 이 그림이 아, 있는 거야. 전 제가 계산을 개같이 했는데. 난 그려. 만약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3,5가 아니라 5,2로 냈잖아. 그럼 답이 두 개 나와요. 5,2는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요 라인에 있어요. 이렇게 라인에. 여기 있거든. 5,2는. 그럼 얘는 접선이 하나는 요거 나와. 정상적으로 계산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나와요. 또 하나 얘는 직선 방정식 이름이 뭐게? Y는 그렇지. 오. y는 2라는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야 얘로 직선 만들면 우리 어떻게 만들어? y는 m x 빼기 5에 더하기 2라고 만들지. 네. 너네 m 값이 뭐면 저렇게 나와 있어? 0.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로 풀었을 때는 이런 점을 풀었을 때는 m의 값이 뭐 2분의 1 또는 0 이렇게 나와서 아 2분의 1이라는 기울기 하나랑 0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 나올 때는 분명히 문제가 뭔가 있는 거야. y는이 아닌 직선이 있다는 건 이런 직선이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이런 직선이나 답이 하나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숨은 답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그려서 보면 돼. 그리면 그냥 딱 나와요. 저 그렸는데. 아, 근데 나 저거 근데 왜 난? 아 이제 시작이잖아. 아니 그냥 두 개가 그려지길래. 저런 거 배웠어. 그래서 똑같이 실렸었어 한번. 시작은 비약하나 그 발전이- 끝은 비약하리라. 예? 저주 아닙니까? 아 미안. 저글 눈빛 봐. 아니 이해를 못해서. 아니야 눈으로 욕하는 거 들었어. 아니요 진짜 그냥 이해를 못했는데. 비용하다고 하는 거. 좋은 뜻인 줄 알고. 그게 말해 봐. 소리 안 쉬나요? 자 넘어갈게요. 소리 안 쉬나요? 게임.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이 끝났고요. 14페이지 잠깐 볼게요. 아니야 45분이면 가는 아, 뭐 45분이. 버섯. 난 부정적이야. 데르메. 14페이지에 보시면 게임을. 이제 평행이동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딱 5분만 쉽시다. 네? 5분만 쉬고 평행이동까지 하고요. 우리 시험은 집합까지 나오기 때문에 집합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월급만 수업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난 집합이 제일 재밌어. 월요일에 집합하고 시험 볼 거예요. 와. 쉽죠? 난 집합이 직사가 좋았어. 우리 지금 15분 조금 안 됐는데 집합이 이거예요? 20분까지만 칠게요. 이거 합 집합, 아, 집합. 오늘